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 내용 준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내용들로만 일단 꽉 짜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님과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문이 나온 게 있어서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보게 되면 미국에서 모든 건설 자재를 이번에 만들도록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좀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도로, 다리, 뭐 고속도로 모두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뭐 작년에 엄청 많이 떠들어 댔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효과는 올해 상반기 거의 6월달이 살짝 넘어가는 시점대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이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맥락은 억만장자에 최소한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주요 내용들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적용 품목이 확대가 되고요. 중국에 미국 위협 시 즉각 대응하겠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요구한다. 억만장자세 도입을 촉구하겠으며 IRA 기후 변화 시대에 따른 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형은 내년에 대선에 따른 준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실업자 추이를 여전히 꺾는 이런 발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의 선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준의 방향과 또 미국 대통령의 방향은 다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요즘 미국 기술주 방향도 요즘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 이 영향도 같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프라 쪽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요즘에 뭐 AI도 요즘 핫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요즘은 뭐 전기차나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부품 수가 지금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대량 해고 사태를 좀 많이 축소시키려고 메이드 인 USA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요, 보게 되면 22위원들에 따른 앞으로 금리의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5월 달까지는 못해도 0.5%씩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향후 22 통화회의가 3월 16일, 5월 4일 날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터키의 이번에 지진 피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예, 거의 주택의 거의 80%가 무너져가지고 전 놀랬거든요. 예, 그 사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터키는 아마 상당히 경제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몇십 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또 다른 내용들 중에 부정적인 언급으로는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대다수 언급들이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꽤 세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패턴이 좀 나왔고 이번에 구글 알파벳에서 나왔던 AI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름이 버드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버드가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한다 라고 해서 이번에 좀 급락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연준 위원들 중에 뉴욕 연은 총재가 최저금리 5.25%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 대부분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연은 총재가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왜 여기서 웬만한 일은 거의 다 처리를 하거든요. 뭐 큐티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챗 GPT 관련 뭐 주식 테마, 코인 테마 다 엮여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보게 되면 구글 AI 바드가 이번에 오답이 좀 많이 있어서 주가도 대형주인데 뭐 마이너스 7%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9살 아이에게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냐라는 답변이 대부분 실망이 좀 컸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질문에 있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구글이 좀 더 AI 쪽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시간도 꽤 오래 했었고, 그러니 당연히 기대한 만큼의 있는 질문의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구글이 이때까지 돈을 매년 1조 원씩 박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약간 오지랖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마소랑 구글하고는 좀 차이가 다릅니다. 둘이 경쟁적 관계도가 있긴 하지만 마소의 입장에서는 기업과 기업 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AI 기반으로 좀 많이 밀쳐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이제 광고 시장으로 넘어갈 것이지, 당장 마소가 좀 더 우월적인 있는 이유는 어차피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그 테마에 있는 구성군만 맞춰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걸 다 만족을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좀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선물 투자 고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비트코인을 빌려줄 만한 그런 대출 업체들이 다 파산이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선물 투자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마이크 셀러가 선물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의 패턴을 보게 되면 매수했던 포인트의 평균 추이를 보면은 그렇게 나쁜 성과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선물을 한다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많은 손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펜토큰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김민재 선수와 또 얽혀져 있는 또 나폴리라는 토큰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칠리지의 레이어 1 네트워크에 따른 여러 가지 이번 변화로 인해서 좀 많은 영향이 동시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NFT 티켓팅 파일럿, 그리고 제3자 선수 중심의 펜토큰, 스포츠의 엔터테인먼트의 웹 3.0 인프라 파트너를 구축하는 게 이번 내용에 또 들어가져 있어서 칠리즈에 따른 전망 추이도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코인별 섹터의 도미넌스 등락률 업데이트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알트코인의 이더 및 비트코인 저항을 뚫고 지속 세력을 확장 중이다. 근데 최근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강세를 보여주었을 때마다 조정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이 이제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과거에도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왔을 때 여전히 조정이 컸다. 이 시점 때는 언제였냐면 아마 제 기억에 2017년도 때 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전체 코인의 마지막 거래 시점에서 매수 시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현 시점에서 전체 수익의 양의 손실량의 차이를 계산한 뒤에 보정한 값인데요. 이게 미실현 순수익표라고 합니다. 0 이상일 때는 수익 구간의 코인이 더 많고, 값이 높아질수록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이 내용을 분석했던 분석자 입장에서는 가격의 변동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실현 순수익 최고점과 최저점의 폭도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 비트코인 변동폭은 매우 작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난 2월 4일 77만
600번째 블록을 채굴을 해서 제 3차 채굴 보상 반감기 69%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년 4차 반감기에 접어들게 되면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은 6.25%만 남게 되고요. 비트코인 블록 채굴에 따른 보상이 줄어들면서 채굴자들에게 또 한 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보가 아니죠. 지금의 GPU에 있는 GPU에 앞으로 미래 로드맵의 성장 동력을 본다라고 하면 기술력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에 있는 저런 거는 좀 걱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중소 채굴업체들이 좀 고민이 많겠지만, 중대형 채굴업체들에 따른 고민은 저는 글쎄요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6.25%가 남았기 때문에 채굴회사들 조만간에 이제 먹거리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그래도 3천만 원에 거의 가까운, 이제 이야기했으면 올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올림 아니고 올림. 3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계속 고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억 원대까지 가격대가 한 방에 올라와서 또 가격이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직은 가격에 거의 또 침체기 구간대에서 평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 관점을 좀 보면서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DCG 내용인데요. DCG 베리 실버트 형이 이번에 제네시스 암호화폐 거래사업 대출사업부 매각할 계획으로 우리가 앞으로 돌아오는 5월 달에 있는 부분을 방어를 하겠습니다. 대충 얼버무렸는데요. 이게 그렇게 저는 크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이제 문제될 거리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부분은 이제 나스닥에 있는 움직임이 이제 대부분 약세를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요즘에 상관계수가 0.8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고요. 그 뒷받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덩어리가 큰 테슬라가 이번에 반등에 2배 이상 올라왔기, 2배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고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서서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차트를 잘 보세요.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서 항상 보도되기 그 전 시간대니까 차트가 찍히지 이전 값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 삽니까 하지만 언제든지 조정이 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 이 마에 며칠 몇 주 이 정도도 기다려 주지 않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손이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있는 곡선은 물론 본인의 연습이 많이 되어야 이제 좀 달라지겠고, 이거는 기술적 분석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험을 AI처럼 빅데이터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기억을 계속 해놔서 이런 패턴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와서 저한테 잘 맞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내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그냥 241선 기준으로 한번 돌파가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률적으로 제가 못 맞히는 구간대가 무엇이냐면 이 내려가는 241선 구간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얘가 241선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 중간에서 멈추든지 아니면 다시 완만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정도 올라갔다가 아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확률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다가 지지부진해지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 다시 이 구간에 거의 가까울 정도의 만큼, 여기를 꼭 찍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까울 만큼에 있는 가격대를 한 번은 찍어주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도 한 번에 있는 패턴은 분명히 조금은 더 약세를 보여주면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재촉하거나 조급하거나 그럴 필요성 없습니다. 근데도 이게 개미적 관점에서 내가 여기에서 못 샀으니까 조급해지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더 가버린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 곡선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치지만 그건 본인의 연습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인의 믿음의 영역은 무언가에 있는 기록 일지 같은 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야 이게 판단하기가 좋은데 그런 기록 일지에 따른 그런 성실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었던 것도 계속 기록을 해두면 무엇이 악재이고 무엇이 호재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번에 이제 약간은 쉬어가는 패턴이 곧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